우리가 간이 안 좋아지면 나타나는 질병이 되게 많습니다. 지방간도 있고, 그다음에 간경변이 있고, 간암이 있고, 그 외에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경화, 그다음 간암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간염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니까 특히 간경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이상이 아무런 증상 없이 간경화를 앓고 있어요. 피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빠지고 뭐 몇 가지 증상이 있으면 간경화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간을 망가뜨리는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간을 많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경화인지 아닌지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노래서 황달이라서 딱 가보니까 간경화 말기예요.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는다고요.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는 확률이 간경화 초기라는 진단을 받는 것과 거의 흡사할 정도예요. 그리고 거의 중간에서 많이 발병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이 없는데 그래도 굳이 우리가 그 증상을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간경화가 왜 오냐면 너무 늦게 자거나 술 많이 마시거나 과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간경화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간경화예요. 아니면 간암이 생기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욕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이게 잠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서 체중이 점점 감소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왜 식욕이 자꾸 떨어지지? 뭐 위장도 괜찮고 신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그럴 때 보면 대부분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간은 그냥 망가지거나 간은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단백질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간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간이 자기가 소화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간이 하루에 거의 뭐 500가지 이상 일을 하는데 500가지. 500가지 일을 얼마나 복잡하게 수행하겠어요. 그럴 때 이제 가장 힘든 고기를 소화시켜야 된다. 소화액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간이 정말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뿐만 아니라 간성 혼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간성 혼수는 간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백질이나 외부의 약물에 의해서 간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쓰러져요. 뭐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제 심하게 갔을 때 말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우선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토를 해보니까 피가 나왔어요.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관절염이 없는데 손끝에가 약간 좀 부어 있다. 손끝이 비대해질 수 있어요. 흡사합니다. 관절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절은 여기 위께가 아프지만 이쪽이 약간 뭔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이 손을 이렇게 하면 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손은 되게 민감해요. 감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내 손이 어제 손하고 좀 달라. 소금을 많이 먹어도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왜냐면 소금은 삼투압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관절염이 아픈 통증과 손이 그냥 뿌듯뿌듯한 느낌과 다를 수 있다고요. 그때 간경화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샤워하고 이렇게 보니까 몸이 예전보다는 약간 노래져 있어요. 사실 몸이 노래져 있을 때는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빌리루빈 수치가. 근데 이 황달 수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서 10대까지 올라간다. 그럼 사망 수치인데 한 2, 3, 4 뭐 이 정도에서 특히 2, 3 정도 올라가면 노래지는 게 확연하게 보일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변이 물을 좀 마시는 것 같은데 소변이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이 진하게 나오거나 소변 냄새가 나거나 소변이 혹은 또 색깔이 막 노랗거나 붉은색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럴 때 이 증상이 아예 계속 나타나면 그냥 나 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증상이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가 사라지면 괜찮았구나. 병원에 가면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심을 한다고요.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 분명히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병원은 괜찮대요. 이제 안심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그 증상이 또 없어져요. 또 그 매일 그런 증상이 있으면 돌아가기 직전이겠죠. 없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있어요. 병원에 가면 또 괜찮대요. 분명히 몸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최대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흔히 마지막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우리 몸이 최대한 신진대사와 자기 몸의 그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버텨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망가진 거죠. 그리고 간이 경화가 된다. 원래는 간경변이라고 해요. 간경변. 간이 경화가 되면 이제 사실은 암은 간 부위에 덩어리가 생겨서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경화가 된다는 말은 간이 굳은 거예요. 간이.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동차 타이어 있죠? 타이어가 되게 딱딱하죠. 들어가긴 들어가도 누르면. 막 그런 격이에요. 간경화가 타이어처럼 굳은 거예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돌처럼 막 딱딱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타이어 정도. 그 정도로 된 게 이제 간경화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간경화의 후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술하고 간경화는 알코올성 간경화, 비알코올성 간경화 다 있는데 아무튼 간이 망가져서 간경화가 되면 간 자체가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간암은 그 부위가 망가져서 오히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간암 초기는 간경화 한 중기 뭐 말기 정도 되면 간 자체가 잘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관리하시기 좋은데 보통 이렇게 되면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을 보면 기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변에서 막 변 악취 냄새가 정말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욕이 간헐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요. 좀 괜찮았다가 식욕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체중도 빠질 뿐더러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간이 힘들어하는 영양들을 대부분 우리가 섭취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특히 단백질, 그다음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에 변화가 와요. 피부에 작은 혈관 출혈이 생기면서 아주 작은 반점이 아니라 이때는 큰 반점으로 생겨요. 크게. 그러니까 그 피부에 갑자기 작은 반점이 생길 때는 간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이 약할 때 생기는데 이미 좀 크게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간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근데 이 가려움은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 전신이 가려워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가려운지. 그냥 긁고 있어요. 온몸을. 그런 가려움 있죠. 그냥 일반 가려움과 달라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